그래서 16번부터 보시면은요.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기본 전제. 그래서 일명 전제 조건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이제 그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 전제 보시면 그래서 뭐 기본 가정이라고도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기업은 실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업 실체에 전제 조건 가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비교 가능성, 그 다음에 계속 기업.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에요. 화폐 단위 측정. 그러니까 이 화폐 단위 측정이 뭐냐면 우리가 뭐 원 표시할 수 있고 만원 표시할 수 있고 100만원 표시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화폐 단위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7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어디에다 밑줄 치시냐면 두 번째 교환 정답은 2번이에요. 그래서 우리 외울 때 요거 외우라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뭐 외우라고 한 적이 있었냐면 교환에는 두 가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동종 자산 간의 교환하고 이종 자산 간의 교환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동종은 제공한 자산의 장부가액, 그 다음에 이종은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액. 그래서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라는 거 참고해 주세요. 근데 왜 정답이 2번이냐면 거기에 동종인지 이종인지 안 나와 있어요. 맞죠? 내용 안에. 그리고 헷갈리시면 이렇게 기억을 하셔도 돼요. 어떻게 기억을 하셔도 되냐면 이거 있죠. 동종 자산 간의 교환 빼놓고는 시험 문제 나오는 거에 다수가 뭘로 정답이 나오냐면 공정가로 나와요. 그래서 못 빼고요. 동종 빼고는 대부분 공정가입니다. 그래서 1번 보시면 증여 공정가, 4번 보시면 현물출자도 공정가. 그 다음에 3번에 건설자금 이자에다 밑줄 치시고 이렇게도 적어주세요. 건설자금 이자에다가 밑줄 치시고 자본화 대상 금융비용 요거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건물을 지으려면 돈을 빌려야 되잖아요. 돈 빌리면 뭐 주죠? 이자 주죠. 그래서 우리가 금융비용 그러면은 요게 이자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뭐 영끌이니 뭐니 해갖고 툭하면 이제 이자 얘기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거를 이제 조금 어려운 말로 금융비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기간이 1년 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산 처리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산의 취득원가에다가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거기 지문에 보시면 몇 번 맞아요. 그래서 4번 그 3번 맞아요. 그래서 3번도 좀 잘 봐두세요. 그 다음에 18번은 이런 거 나오면 여기 프로그램 있죠. 예. 이론 풀 때에도 꼭 프로그램 켜놓고 하세요. 왜냐면 우리가 프로그램에서 도움받을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프로그램은 몇 번으로 들어오시냐면 2004. 그래서 프로그램은 2004나 뭐 2003 요걸로 들어오시고 여기에다가 컨트롤 F로 푸세요. 꼭 요런 문제는 머리로 풀지 마시고. 그래서 정답은 3번 나와요. 전신전화 가입권은 기타 비유동 자산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그리고 이렇게 종류 물어보는 건 눈으로 풀지 마시고 꼭 컨트롤 F로 찾으세요.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요즘 분들은 전신전화 가입권 이해 잘 못하시는데 옛날에는 전화를 집에다 놓으려면 보증금을 냈어야 돼요. 그걸 전신전화 가입권이라고 하는데 요즘엔 거의 안 씁니다. 그리고 이런 거 종류 물어보면 머리로 풀지 마시고 꼭 컨트롤 F로 찾으셔서 푸시기 바랍니다. 그게 가장 답 잘 나와요. 그 다음에 19번 요거는 답이 두 개예요. 그래서 저기 1번하고 3번입니다. 그래서 재손실하고 투자 유가증권 처분 손실인데 프로그램에 투자 유가증권 처분 손실은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단기매매증권 처분 손실 아니면 매도가능증권 처분 손실 요걸로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하고 3번. 그래서 이런 거 나오면 그냥 무조건 컨트롤 F예요.
그 다음에 왜 2번하고 4번은 아닌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순매출액 어떻게 구하죠? 공식이에요, 이거. 총 매출액 마이너스 매출 환입 및 애누리 마이너스 매출 할인. 그래서 거기에 있는 매출 할인은 차감 계정입니다. 그래서 빼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경상적 연구비라고 있어요. 우리 그 무형자산 외울 때 개발비는 무형자산, 그 다음에 연구비 및 개발비는 무형자산이고 경상 연구 개발비는 요건 판매비와 관리비예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경상적 연구비는 판관비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하고 3번인데 그냥 이런 것도 나오면 여기에다 쳐요. 재해손실 치면 여기 나오잖아요. 영업외비용. 그래서 이런 거 틀리면 19번이나 아까 18번 같은 거 틀리면 시험장 가서 이런 거 틀리면 합격하는데 영향이 커집니다. 어려운 거 틀리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건 당연한 거니까. 근데 이렇게 지식을 요하는 게 아니고 타자만 쳐도 맞출 수 있는 건 꼭 맞추셔야 돼요. 그 다음에 20번은 어렵습니다. 요거는 난이도가 좀 꽤 높은 문제예요.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보통주. 그래서 제가 초반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쩔 수 없이 암기 얘기는 계속 할 겁니다. 왜냐하면 암기가 우리한테 좀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시면은요, 우리 그 보통주 우리 자본금 어떻게 구한다 그랬어요? 주식 발행수 곱하기 액면가액, 그 다음에 보통주도 있고 우선주도 있다 그랬죠? 그래서 거기 100주 곱하기 얼마예요? 5,000원 하시면 50만원 나와요. 근데 중요한 건 자본금은 다 5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발행가액 얼마라고 되어 있죠? 6,000원. 그러면 100주 곱하기 6,000원 하시면 60만원 나옵니다. 그 다음에 거기 지문에 보시면 5만원 빼고 받았대요. 그러면 현금이 55만원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1번은 아닙니다. 왜냐면 1번은 55만원이 아니잖아요. 5만원 빼고 받았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1번은 아니고. 그 다음에 대변의 자본금 50. 그 다음에 답 먼저 적어 드릴게요. 주식 발행 초과금 5만원.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에요. 왜 그러냐면 요거를 맞추시려면, 그러니까 맞춘다라기보단 이 문제를 이해하시려면 두 가지를 알고 있어야 돼요. 몇 가지를 알고 계셔야 돼요? 두 가지.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자본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요것도 앞으로 종종 쓸 겁니다. 유가증권의 주식이나 사채 있거든요. 발행하거나 처분할 때, 요때 비용 쓰면 안 되고 이익 나면 이익에서 빼고 손해 나면 손해에다가 더하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50만원짜리 60만원에 발행하면 얼마 이익이죠? 10만원 이익이죠. 요건 이해하셔야 돼요. 50짜리 60 받으면 당연히 이익이잖아요. 근데 거기 지문에 보시면 얼마 썼대요? 5만원 썼대요. 그러면은 남은 거는 얼마만 이익이 되는 거예요? 5만원. 그래서 주식으로 이익 난 거를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고 하고요. 주식으로 손해본 걸 뭐라 그러냐면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라고 해요. 그래서 유가증권 관련된 문제는 절대 좋은 문제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나오면은 아까 꼭 18번하고 19번 맞추라 그랬잖아요. 왜 그러냐면 20번은 맞출지 틀릴지 저도 몰라요. 이거는 시험장 가서 풀어봐야 하는 거기 때문에 난이도가 좀 있는 문제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21번 요거는 꼭 맞추셔야 돼요. 고정원가. 우리 총변동비는 증가, 단위당 변동비는 일정, 그 다음에 총 고정비는 일정, 단위당 고정비는 감소, 조업도가 뭐 할 때요? 증가할 때. 그래서 거기 보시면 관련 범위 내에서 조업도의 변동에 관계없이 총원가가 일정한 건 고정비죠.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총원가가 일정한 건 고정비잖아요. 지금 고정원가에 대한 설명 물어봤죠.
그 다음에 2번 관련 범위 내에서 총액이 변동하는 건 변동비예요. 그 다음에 관련 범위 내에서 조업도의 변동에 따라 변하는 것도 변동비입니다. 그 다음에 단위당이 일정한 것도 무슨 비예요? 변동비예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세요. 그 다음에 22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제조간접비. 그 다음에 1번에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가공원가. 2번에 기초원가. 우리 가공원가 이렇게 구합니다. 직접 노무비 더하기 제조간접비. 그래서 정답 1번. 제가 계속 암기 거리는데 딴 거 없어요. 이런 거 틀리면 못 외워서 틀린 거잖아요. 근데 항상 걱정되는 건 이거라고요. 60점대 초반이나 50점대 후반 나오면 괜찮아요. 이런 거 틀려도 어차피 떨어진 거니까 이거 맞아봤자.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떨어졌는데 69점, 68점, 67점으로 떨어졌어. 그러면 하나 차이거든요. 저도 69점으로 떨어져 봤지만 이게 많이 차이 나면 후회도 없어요. 왜냐면 나랑 이 공부랑 안 맞나 보다, 아니면 내가 공부를 안 했나 보다, 이렇게 넘어가면 되는데 진짜 아깝게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거 머릿속에 계속 남아요. 누구든지 다. 왜냐면 하나만 더 맞았으면 붙었어. 1점만 더 있었으면 붙었어. 그러면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외워라 뭐하라 그러는 거지. 시험장 갔는데 내가 진짜 열심히 했는데 60점도 안 나왔어. 그러면 그 공부하고 나하고는 안 맞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진짜 열심히 한 건 죽기 살기로 한 겁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죽기 살기로 하시는 분 1년에 한 명 있을까 말까요. 그 정도의 시험은 아니기 때문에 거기까지 바라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인 거는 꼭 숙지하고 계십시오.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고정원가만 있고 변동원가는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변동 제조간접비도 있고요. 고정 제조간접비도 있어요. 왜냐하면 변동은 움직이는 거고 고정은 일정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돈을 쓸 때에 두 개 다 있죠. 변동도 있고 고정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시면은요. 그 다음에 보시면 4번 재료비와 노무비에서도 발생됩니다. 왜냐하면 제조간접비는 이렇게도 구하거든요. 간접재료비 더하기 간접노무비 더하기 간접경비.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23번 공장 설비 감가상각비인데 요거는 좀 외우셔야 돼요. 뭐를 외우셔야 되냐면 공장 감가상각비 나오시면 이렇게 외우세요. 정액법. 여기 공장 쪽으로 나오면 거기에 안 써 있어도 공장은 정액법으로 처리를 한다라고 기억을 좀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정액법의 특징은 매년 감가상각비가 어떻죠? 일정하죠. 그래서 정해져 있다 그래서 정액법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2번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일정한 거를 뭐라 그러죠? 고정이라고 하죠. 그래서 고정비냐 변동비냐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 부분 참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4번 보시면 여러 종류의 제품 제조를 위해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공통. 그 다음에 특정에다가도 밑줄 치세요. 공통이라고 나오면 간접비고요. 특정이라고 나오면 직접비예요.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고 3페이지로 넘어오세요. 그 다음에 배부에다가 밑줄 치세요. 정답은 3번이에요.
우리가 공통된 거는 간접비라고 하는데 간접비는 나눠줘야 됩니다. 예, 왜 나눠줘야 되냐면 간접비라는 건 공통이라 그랬잖아요. 공통은 같이 쓴 거예요. 그러면 같이 쓴 거는 일정한 기준을 정해서 뭐 해줘야 돼요? 나눠줘야 됩니다. 그래서 배부 기준에 의해서 나눠주는 걸 뭐라 그래요? 간접비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23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박스 안에 총. 그 다음에 매출 제품의 제조 원가. 네,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제조 원가.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우리 총 나오면 긴 거예요? 짧은 거예요? 총 나오면 짧은 겁니다. 요거 T자 완벽하게 숙지하고 계세요. 특히 요 T자는 전산 세무보다는 전산 회계 쪽에 좀 더 잘 나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제공품, 그래서 기초 제공품, 단기총 제조 원가, 단기 제품 제조 원가, 기말 제공품. 그래서 거기 보시면 기초가 3만원, 총이 12만원, 그 다음에 기말이 얼마예요? 2만원. 그러면 차변과 대변 같아야 되죠? 13만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물어본 건 제품의 원가 물어봤죠? 그러면 여기까지 가셔야 돼요. 제품까지. 그래서 기초제품, 단기제품 제조원가, 매출원가, 기말 제품. 그래서 제품 기초가 2만원, 아까 단기제품이 13만원, 기말이 3만원. 그러면 여기 얼마 나와요? 12만원 나오죠? 정답 2번. 2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차피 이거 T자 못 그리면 못 풀어요. T자 그리면 그 다음부터는 산수기 때문에 꼭 공식 같은 거 숙지 잘 하시고. 26번에 별표 하나만 치세요. 요것도 이제 종종 출제가 되는데 어려운 내용 때문에 별표는 아니고 요 문제 나오면 공제 가능한 걸 찾으시면 안 돼요. 왜냐면 공제 가능한 건 종류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시험 문제 나오시면은 불공을 찾으세요. 뭐를 찾으시라고요? 불공. 그래서 우리 불공에 접대비, 업무하고 관련 없는 거, 그 다음에 비영업용, 소형 승용 차 몇 cc 제외요? 1000cc 이하 제외, 경차 제외, 연세 관련 비용, 토지 더하기 세금 계산서.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요, 음식업자가 면세로 구입한 농산물의 의제 매입세액, 의제 매입세액은 가짜인데 진짜로 인정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되냐면 1번이 됩니다. 2번이 안 되는 이유 토지, 3번은 비용업용 소형승용차 안 되고, 거래처는 뭐라고요? 접대비죠. 그래서 문제 푸실 때 그런 것도 좀 잘 보세요. 이게 공개되는 걸 찾을 거냐, 안 되는 걸 찾을 거냐. 네, 근데 안 되는 게 저희가 기억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봐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7번 요건 풀지 마세요. 요건 답 없어요. 네, 답 없고 일단 아셔야 되는 게 우리 과세 대상에 세 가지 있습니다.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 그래서 요건 풀지 마세요. 27번은.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시면 28번 요거는 이 속도로 나가면 내일 이제 이론 문제풀이 끝나거든요. 네, 분계 문제풀이 풀고 과산세 관련된 거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맞추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면 저희가 배운 내용이 아닌지라. 그래도 설명은 드릴 겁니다.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가산세. 가산세가 뭐냐면 가산이라는 게 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산세는 세금이 늘어나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왜 늘어나냐면 국가에서 정해놓은 법 있죠. 법을 어겼을 때 추가로 내는 금액을 뭐라 그래요? 추가되는 금액을 가산세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법에 맞춰서 회계 처리도 하셔야 되고 법에 맞춰서 세금 신고도 다 하셔야 됩니다. 1번 세금계산서 합계표 관련 가산세는 법인과 일반 과세자인 개인이 동일합니다. 근데 아직 저희 가산세 안 했어요.
그 다음에 정답은 일단 2번이에요. 2번하고 3번 답 두 개입니다. 2번은 나중에 외울 거예요. 신고불성실 가산세라고 있거든요. 일단 저거만 넣으세요.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뭐를 잘못한 걸까요? 여기 써 있잖아요. 뭐요? 신고를 잘못하면은 가산세를 내셔야 돼요. 왜냐면 국가가 법을 만들 때 신고 잘하라 그랬거든요. 근데 나는 신고를 잘한 사람이에요? 잘못한 사람이에요? 잘못한 사람이죠? 그러면 국가에서는 가산세를 내라고 되어 있는데 한 달 안에 신고하시면 90% 깎아줘요. 그 다음에 3개월 안에 신고하시면 75% 깎아주고 6개월 안에 신고하시면 50%, 1년 안에 신고하면 30%, 1년 6개월 안에 신고하시면 20%, 2년 안에 신고하시면 10%씩 깎아주도록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신고를 깜빡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그러면 신고 깜빡했다 그래서 끝이 아니고 국가에서 잘못한 거를 인지하고 빨리빨리 재신고를 하면은 국가에서 깎아주겠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무조건 잘못했다 그래서 페널티만 주면 안 되잖아요, 당연히. 그래서 국가에서는 잘못했어? 그러면 너네가 빨리 확인을 해서 다시 신고해. 그러면은 국가에서 봐줄게.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건 안 외우셔도 돼요. 이거 나중에 프로그램에 있는 위치 다 알려드릴 거예요. 어느 정도 암긴 하겠지만 기억 안 나면 프로그램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디에 있는지 그런 것들은 제가 앞으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 부분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시면은요. 다음 거 보시면 그래서 2번 틀렸고 50% 아니에요. 6개월 내에는 50% 맞는데 한 달 내에는 90%, 3개월 안에는 75% 이런 식으로 언제냐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다라는 거. 그 부분은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법에서 거기요? 예, 6개월 안에 하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몇 개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잖아요. 6개월 안에. 그래서 틀린 거예요. 왜냐면 이거 옛날 법이에요. 옛날엔 50% 하나밖에 없었는데 국가에서 이제는 빨리 신고하면 더 깎아줄게. 그래서 한 달 안에 신고하면은 90% 깎아주고 10%만 내면 되고 3개월 안에 신고하면 여기에서 말하는 요 75%가 깎아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75% 깎아주고 25%만 내면 되고 6개월 안에는 50%. 근데 여기서 말하는 6개월 안에는 4에서 6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 달 안에 하면 90%, 한 달 이후, 그 다음에 3개월 안에 하면 몇 프로요? 75%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번이 틀린 이유는 6개월 안에 하나가 있는 게 아니고 그게 1개월이냐 3개월이냐 그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2번 틀린 거고요. 그 다음에 3번에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납부 과다 환급. 납부 보시면 과다 환급. 근데 지금 하고 있는 요 파트는 아직 저희 안 했어요. 다음 주에 할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가산세 볼 건데 가산세가 제일 어려워요. 시험 내용 중에서. 그 다음에 거기 과다 환급의 뜻이 뭐죠? 과다의 뜻이 뭐예요? 과다. 과다하다. 많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환급은 뭐 하는 거죠? 돌려받는 걸 환급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과다 환급의 뜻이 뭐냐면 많이 돌려받은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신고를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잘못한 거죠. 그래서 납부도 잘못한 걸로 인정을 해버리거든요. 왜냐면 납부한 걸 줄일 수도 있잖아요. 내가 신고를 잘못함으로 해서. 그러면은 납부불성실 가산세도 내셔야 돼요. 근데 지금 이걸로는 이해가 안 되시고 다음 주에 저기 가산세 연습하시면 무슨 얘기인지 좀 이해가 될 거예요. 왜냐면 저희 이거 한 번도 안 봤어요. 그 다음에 29번은 틀리시면 안 됩니다. 이거 외우라 그랬잖아요. 정답은 1번입니다. 우리 소득세에 종합소득세, 퇴직소득세, 그 다음 무슨 소득세요? 양도소득세 나눠서 낸다 그래서 분류과세. 그래서 살림 때문에 틀렸어요. 살림 없어요. 그 다음에 종합에는 6가지 있습니다.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그래서 합쳐서 낸다 그래서 무슨 과세예요? 종합과세. 이런 식으로 나누어 진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시면은요.
그 다음에 분리과세도 있어요. 분리과세는 원천 징수로 더 이상 세금이 없는 것.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시면 30번. 그 다음에 2번. 2번도 틀렸어요. 답 두 개예요. 1번하고 몇 번이요? 2번. 이것도 외우라고 그때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맞아요. 근데 거기에 보시면 예외가 없다 그랬잖아요. 예외는 두 가지 있습니다. 사망하고 뭐요? 출국. 그래서 정답은 몇 가지세요? 두 가지세요. 근데 이거 왜 답이 두 개냐면 옛날 문제라 그래요. 이게 나중에 취업하신 다음에 세법 관련된 거 담당하시는 분들은 꼭 하나 알고 계셔야 돼요. 뭐 알고 계셔야 되냐면 이 세법의 제일 단점은 수시로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추후에 세법 담당하시는 분들은 꼭 공부 계속 하셔야 됩니다. 1년에 한 번씩은 공부해야 돼요. 왜냐면 법이 바뀌거든요. 수시로. 그래서 옛날 거라 그래요. 옛날에는 거기 있는 4개가 맞아요. 종합, 퇴직, 살림, 양도. 저 배울 때는 그렇게 4개였는데 지금은 살림은 사업소득세로 빠졌어요. 그래서 정답은 1번하고 2번입니다. 그 다음에 30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기본공제. 그리고 1분 드릴 테니까 거기 빈 공간에다 이거 적으세요. 나이하고 소득. 1분 후에 제가 적어 드릴게요. 요건 필히 숙지하고 계셔야 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나이하고 뭐 적어 보세요. 소득 한번 적어 보세요. 그 다음에 앞에 보시면 우리 나이 그러면 몇 세 이하, 20세 이하, 60세 이상. 그 다음에 나이 무관은 배우자, 장애인, 기초생활 수급자. 그 다음에 소득은 소득 금액 100만원 이하. 그 다음에 급여로 치면 500. 그 다음에 근로소득 금액이라고 나오면 150. 그 다음에 이자 배당이라고 나오면 2000. 그 다음에 기타 소득 금액이라고 나오면 300. 그래서 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말을 잘 봐주셔야 되세요.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시면 3번하고 4번은 저희 배운 적 없어요. 내용에 없습니다. 그래서 1번하고 2번으로 찾으셔야 돼요. 종류 같은 거.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시면은요 30번 직계 비속이 당해연도 중 20살까지는 됩니다. 왜냐면 우리 이하의 뜻이 뭐예요? 포함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20살까지는 되세요. 맞고요. 그 다음에 정답은 2번이에요. 자산소득을 제외하는 게 아니고 자산소득을 포함해서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뭐라고 써 있죠? 제외라고 쓰여 있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세요. 그 다음에 3번 60세 넘으면 됩니다. 그래서 60세부터 가능해요. 왜냐면 이상이니까.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직계존속 부모님이에요. 그래서 내 부모님만 되는 게 아니고 배우자도 포함해서 다 됩니다. 그래서 배우자 포함해서 가능하다라는 거, 그 부분도 좀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인데 요것도 이제 실기하고 나면 대략적으로 무슨 얘기인지는 이해가 다 되실 거예요. 그 다음에 31번은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마지막 줄에 수익인식. 요것도 시험 문제 잘 냅니다. 특히 요거는 세무에 잘 나와요. 뭐에 잘 나온다고요? 세무 파트에 시험 문제가 좀 잘 나오는 편이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앞에 보시면 제가 일반 판매라 그래서 3가지 종종 적어 드릴 겁니다. 현금, 외상, 할부. 요거는 인도 기준이에요. 무슨 기준이요? 인도 기준.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요. 거기 보시면 몇 월 며칠 날 인도했대요? 6월 28일 날 인도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에 6월 28일.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32번.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현금성 자산. 옛날엔 현금 등가물이라 그랬는데 지금은 현금이 현금성 자산입니다. 여기 잠깐만 봐주세요. 공부하시다가 혹시 제가 깜빡하고 안 지운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현금 등가물이 나오면 뭐라고 기억을 해주시라고요? 현금성 자산이라고 기억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시면은요, 우리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요거 있었죠? 통화 및 통화대용 증권, 그 다음에 요구 불예금, 당좌하고 보통 현금성 자산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 그래서 정답이 1번이에요. 1번에 몇 년이라고 되어 계세요? 1년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그 다음에 33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컴퓨터. 그래서 이 문제는 요거 물어본 문제예요. 뭐 물어본 문제냐면 우리 매입 시의 부대 비용은 무슨 처리한다? 원가 처리한다. 그래서 요거를 물어본 문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시면 컴퓨터 샀죠? 800만원.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는 소프트웨어라는 계정 과목이 따로 있어요. 요거도 좀 봐주세요. 얘 무형자산에 소프트웨어라는 계정 과목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는 소프트웨어로 처리를 해주셔야 되세요.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800만원의 택배료 부대비용이죠. 설치비도 부대비용입니다. 그래서 답은 830.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되세요? 3번이 됩니다. 그 부분 참고를 좀 해주세요. 요것도 시험에 좀 자주자주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매입 시에 부대비용 구하는 거. 그거 원래 잘 내니까 그 부분도 좀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34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취득원가. 시험 문제 취득원가 나오면 대부분 부대비용 이야기하는 것들이 많이 출제가 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거기 4페이지 위에 보시면 1번에다 별표 하나만 치세요. 어저께도 잠깐 적어드렸었는데 건물이 있는 토지 구입 후 건물 철거 비용은 토지의 부대비용으로 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토지로 처리해라 그 뜻입니다. 그거 봐두시고. 그래서 1번 맞아요. 그 다음에 2번 주식 발행하면은 항상 요거 기억하십시오. 주식 발행 나오면 자본금은 주식 발행수 곱하기 액면가액이에요. 그래서 2번 맞아요. 그 다음에 3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공정가액. 무슨 가액이요? 공정가액. 거기에다 밑줄 치시고 그 다음에 앞에 봐주세요. 교환에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동종 자산 간의 교환은 제공한 자산의 장부가액. 그 다음에 이종 자산 간의 교환은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액. 그래서 그 동종 빼놓고는 다 공정가액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정가로 봐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결론은 거기 내용 보시면 결론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 정답 없어요. 거기 4번에 2종 맞죠? 2종도 공정가액. 그래서 요거는 정답이 없다. 그래서 풀다 보면은 정답 없는 것들이 종종 있을 겁니다. 그런 거는 일단 신경 너무 쓰지 마시고 없으면 없는 대로 넘어가면 돼요. 왜냐면 지금
우리가 푸는 건 앞으로 문제 풀면 이런 문제들이 나올 것이다. 예, 그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없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 다음에 35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상품권. 상품권도 시험에 좀 잘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뭐 그렇다고 해서 엄청나게 잘 나오진 않는데, 그래서 상품권 나오면 요걸 기억하셔야 돼요. 뭐 기억하셔야 되냐면 상품권을 회수하고 물건을 판매하면 매출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뭘 팔아야 뭐를 회수해야 된다고요? 상품권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1번 상품권을 팔았을 때, 상품권 판매했을 때는 분계가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 차변의 현금, 대변의 상품권 선수금. 상품권 선수금. 그래서 선수금 처리하는 거 맞아요. 1번 보시면. 그 다음에 2번 보시면은요. 상품권을 회수해야 매출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2번도 맞으세요. 그 다음에 3번 보시면은요. 3번 보시면 상품권을 회수하여 재화등을 인도하는 경우 잔액은 환급해주게 되어 있고 선수금과 상계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거 아세요? 상품권 쓸 때 금액 남으면 일정 금액은 돌려받을 수 있잖아요. 뭐 10만원짜리 사면 뭐 80%까지 쓰면은 돈을 돌려주겠다. 이런 규정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정답은 4번이에요.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소멸시효. 그래서 소멸시효의 뜻이 뭐냐면 법정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상품권이나 이런 거 보면 요즘에 없는 상품권들도 있는데 날짜 적혀 있는 상품권들이 있을 거예요. 뭐 몇 월 며칠까지 써라. 네, 요런 상품권들을 그 날짜를 소멸시효 기간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날짜가 지나면 그 상품권 원칙적으로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원칙은. 그래서 쓸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선 정상적인 매출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소멸시효 기간이 완성되면은요.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냐면 완성되면 영업 외 수익으로 잡도록 되어 있어요. 왜냐면 이건 실질적으로 판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실제 판 게 아니기 때문에 매출로 보면 안 되고 뭘로 봐야 된다고요? 영업의 수익으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세요. 그 다음에 36번은 초반에 좀 여러 번 설명드렸었던 내용인데요. 거기 보시면 제가 이런 얘기 초반에 몇 번 한 적 있어요. 재무회계의 주된 목적은 남 보여주는 거다. 그 다음에 원가회계의 목적은 누가 보는 거라고요? 내부 정보 이용자에게 정보 제공하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를 좀 해주세요. 그래서 거기 정답은 몇 번이냐면 4번이에요. 외부 정보 이용자들한테 보여주는 건 무슨 회계라고요? 재무회계입니다. 원가회계가 아니고. 그래서 정답은 4번. 그 다음에 37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제조원가. 제조원가는 500번 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500번 때는 공장, 뭐 생산, 뭐 조립,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공장 제조 빠졌네. 요런 거가 제조 원가하고 연관성이 있는 거겠죠. 그래서 또 하나씩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판매부서 급여. 판매부서는 공장 사람들 아니잖아요. 판매부서는 어디 사람이죠? 사무실 사람이죠. 그래서 판매부서는 X. 그 다음에 공장장 급료 맞아요. 3만원.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시면은요. 대손삼각비는 아니에요. 왜냐면 대손삼각비에서 대손이라는 게 돈 못 받는 거거든요. 그러면 돈 주고 받는 건 사무실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니고 본사 아닙니다. 그 다음에 제품 외주 가공비 맞아요. 왜냐면 제품 만드는 건 공장에서 만들잖아요. 그래서 제품 외주 가공비 맞고요.
그 다음에 보실게. 기계도 공장에서 쓰죠. 그래서 정답은 65,000원 2번입니다. 다음에 38번 보시면은요. 백두의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율은 시간당 만원이래요. 그래서 시간당 만원. 그 다음에 500시간이래요. 그러면 500만원 나옵니다. 근데 거기 지문에 보시면 내용에 예정이라고 쓰여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게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20만원 과소배부래요. 그래서 제가 항상 요렇게 강조 드릴 겁니다. 항상 기준은 누구 기준이라고요? 기준은 실제 기준이에요. 누구 기준이요? 실제 기준. 그 다음에 소자가 작을 소자입니다. 네, 그래서 실제에서 20만원을 뺀 게 500만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소자가 무슨 소자라고요? 작을 소자. 그래서 얼마가 작다고요? 20만원이 작다. 그래서 답은 520이에요. 3번. 이거 풀 때 2번이라고 선택하신 분들 계시거든요. 그분들은 아직 과대 과소를 못 이해하신 거예요. 항상 기준은 누구라고요? 실제. 그래서 실제를 기준으로 해서 실제보다 많으면 과대, 실제보다 작으면 과소. 이렇게 나누어진다라는 거, 그 부분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9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재료비는 전량 투입. 그 다음에 가공비는 균등 발생. 균등 발생. 그래서 그 부분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앞에 봐주세요. 우리 평균법의 완성품 환산량은 이렇게 되죠. 1 플러스 말. 맞죠? 그 다음에 선입 선출법의 완성품 환산량은 1 플러스 말 마이너스 초. 그래서 재료비는 완 몇 개예요? 800개. 말 몇 개예요? 200개. 그래서 1000개. 몇 개라고요? 1000개.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실 게 가공비는 완이 800개. 그 다음에 말이 100개 곱하기 몇 프로예요? 거기 보시면 죄송합니다. 말이 200개 곱하기 50%. 그러면은 900개 나와요. 그래서 요거는 평균법으로 구하셨을 때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선입선출법. 재료비는 800개 더하기 200개 빼기 300개에서 700개. 그 다음에 가공비는 800개 더하기 200개의 50%. 그래서 우리 전량 투입 아니면 곱한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빼기 300개의 25%. 그러면 825개 나와요.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그리고 이거 구하는 거 헷갈리시면 빨리 오셔서 이야기하세요. 개인적으로 따로 또 알려드릴 테니까. 요거는 구하기만 하면 맞출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40번 우리 저기 개별 원가 계산은 비싼 거. 그 다음에 종합 원가 계산은 뭐 한 거요? 저렴한 거. 그래서 요거는 엄청 잘 나오니까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품종, 소량, 주문. 그 다음에 소품종, 대량. 작업, 제조, 원가표. 그 다음에 공정, 완성품, 환산량. 제조간접비의 배부가 중요.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 그래서 하나씩 또 보시면은요.
종합이니까 1, 2, 3, 4번 중에서 제일 싼 거 선택하시면 됩니다. 1, 2, 3, 4 중에서 제일 싼 게 라면이죠. 정답 2번. 그 다음에 41번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그래서 우리가 과세기간은 크게 1기하고 2기로 나눠요. 그래서 1기라고 나오면 1월에서 6월, 2기라고 나오면 7월에서 12월. 그 다음에 이거를 또 두 가지로 나눕니다. 몇 가지로 나눈다고요? 두 가지. 그래서 뭐하고 뭐로 나누냐면 예정하고 확정으로 나눠요. 그래서 1기 예정은 1월 1일에서 3월 31일. 그 다음에 1기 확정은 4월 1일에서 6월 30일. 그 다음에 2기 예정은 7월 1일에서 9월 30일. 그 다음에 2기 확정은 10월 1일에서 12월 31일. 그래서 요거 날짜 잘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1기는 1월부터 6월, 2기는 7월부터 12월 맞아요. 그 다음에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의 과세기간은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 2번. 그 다음에 폐업하는 사람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로부터 폐업일까지고요. 거기 폐업 옆에다가 요것 좀 적어주세요. 뭐 적으시냐면 이거 폐업도 시험 문제 좀 자주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폐업일이 속하는 달에 다음 달 25일까지라고 그 폐업에다 적어주세요. 그러니까 폐업해도 세금 신고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 신고를 언제까지 하도록 되어 있냐면 폐업일이 속하는 달에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날짜 좀 잘 봐주세요. 그 다음에 사업을 개시할 때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세요. 과세기간은 똑같아요. 그 다음에 42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면세. 그래서 우리 면세 그러면은 이제 불완전 면세제도라고 하고 기초생활 필수품에 주로 쓰이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역진성을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거 어디 갔냐? 역진성 완화에다가 계산서. 계산서 나오면 무조건 면세라는 거, 그 부분도 참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보시면 1번 수의사 면세예요. 임상병리사도 면세고 조산사도 면세입니다. 정답은 4번이에요. 약국에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조제용역은 면세. 그 다음에 일반 의약품은 과세. 그래서 우리 일반 의약품 어디서도 살 수 있죠? 편의점에서도 살 수 있죠. 왜요? 일반 의약품은 뭐 하니까? 네, 일반 의약품은 그 약사 면허증이 없어도 판매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3번 예정신고 및 예정고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정신고하고 확정신고로 나누어진다라고 했었죠.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수준이면 찍었든 풀었든 5개 넘기면 문제 잘 풀고 있는 겁니다. 절대 이론 만만치 않아요. 우리 목표가 10개인데 제가 장담하는데 시험 볼 때까지 기출문제 풀었을 때 10개 넘기는 것보다 10개 안 되는 게 더 많아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론 풀 때 대충 풀면 안 돼요. 저처럼 이렇게 정리를 계속 해야 되거든요. 기억나는 거는, 그리고 기억 안 나는 건 다시 또 외우시고, 이거를 꾸준히 하셔야 나중에 하나라도 더 맞지. 그냥 1번에 3번 이런 식으로 공부하시면 제일 점수 안 나오는 파트 중에 하나가 요 파트예요. 이론. 1번 보시면 예정신고기간 중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자는 예정신고해야 한다. 맞아요. 그 다음에 예정신고기간 중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것도 맞고, 요거는 꼭 숙지하고 계세요. 3번. 우리 며칠 이내에 신고하셔야 돼요? 25일. 정답은 일단 4번입니다. 왜 4번이냐면 거기 보시면 모든 때문에 틀렸어요. 뭐 때문에 틀렸다고요?
모든 때문에. 그래서 모든 때문에 거기에 있는 내용은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시면 이것도 우리 쪽지 시험 본 게 있어요. 개인 예정 고지납부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요건 개인만 되고 직전 확정 신고 금액의 2분의 1. 그 다음에 이것 때문에 틀린 거예요. 50만 원이 안 되면 고지서 발송 안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 지문에 보시면 모든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놈의 모든 때문에 틀린 거예요. 그래서 모든이 아닙니다. 다 되는 게 아니고 어떤 분들만 되는 거라고요. 그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 분들은 고지에서 징수하는 거고요. 세금이 너무 적으신 분들은 고지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낼 게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도 참고를 좀 해주세요. 그 다음에 44번 요거 정답이 좀 많아요. 기타 소득이 될 수 없는 거죠. 요거 답은 기타 소득이 될 수 없는 게 2번, 3번, 4번이에요. 답 3개입니다, 이거. 답 몇 개라고요? 3개. 지금부터 왜 3개인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개인 이유는 딴 거 없고요. 거기 보시면 거기 내용 보시면 점포임대 소득 있죠. 그 다음에 변호사 용역 있죠. 그 다음에 전속 계약금 이거는 다 사업소득으로 가요. 무슨 소득으로 본다고요? 사업소득. 왜냐면 사업소득의 특징이 있거든요. 그 사업소득의 특징이 뭐냐면 계속적이고 반복적이어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엔 안 나왔는데 기타 소득이라고 있거든요. 기타 소득은 일시적이고 우발적이에요. 그러니까 사업소득이 되려면은 계속해야 돼요. 똑같은 행동을. 그러면은 이제 사업소득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똑같은 행동을 계속 안 하시면은 무슨 소득이 될 수가 있어요? 기타 소득. 그러니까 잠깐 받고 땡 이런 것들은 기타 소득으로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참고를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정답은 2번, 3번, 4번입니다.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만약에 시험장 갔는데 답이 2번, 3번, 4번이래. 그러면 1번 선택하신 분들만 틀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맞추고 쉴게요. 여기 45번 보시면 과세대상 소득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보시면 비영리 법인의 사무직 직원이 받는 거. 우리 직원이 월급 받으면 요거 냅니다. 근로소득세. 그 다음에 요거는 좀 외우세요. 2번에 보시면 무슨 권으로 끝나면 기타 소득으로 많이 나와요. 저희 시험은. 근데 이거 양이 너무 많아서 다 외울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다 외울 수는 없으니까 그 정도로 좀 기억을 해주세요. 권으로 끝나면 기타 소득이다. 이렇게 좀 봐두시고.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3번. 계약의 위약금. 요것도 우리가 위약금이라는 것도 계속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무슨 소득이라고요? 기타 소득. 그래서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정답은 4번이에요. 왜냐면 50평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전세보증금 3억까지는 일단은 비과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근데 저희 시험에 부동산 관련된 건 그렇게 잘 내는 편은 아니에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딴 것 때문이 아니고 부동산 세법이 하도 많이 바뀌어서.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3시 10분에 또 다음 거 풀 시간 드릴게요. 그래서 풀고 맞추고 하고 그 다음에 또 숙제 내드리고 내일은 이제 분계 연습할 겁니다. 내일.